보통 숙취해소 막 검색하시면은 초코우유라도 먹어라, 아니면 약간 얼큰한 국물이랑 오히려 숙취해소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저는 나름 해장한다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이 숙취에 도움이 됐다는 논문이 있는 게 세 가지가. 반갑습니다. 이덕씨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주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해장 음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연말이 딱 맞춘 건가요? 맞습니다. 연말인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주를 하셨고 숙취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자기 고백. 숙취 때문에 고생하셨던 기억과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24년도에 술을 먹었나 생각해보니까 맥주 한 입 먹었던 것 같고요. 1년 동안 맥주 한 입이요. 한 네. 잔도 아니고. 한 잔도 아니고 한 입? 얼마 전에 송년회 때문에 짠 해야 돼서 그때 한 번. 근데 요즘 문화가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 하면 뭐 굳이 그렇죠. 권하지 맞아요. 않으시니까 그걸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인턴 때는 뒤풀이 그런 거 할 때 좀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자버리더라고요. 파트 끝나고 나면 페어웨일이라고 반 죽도록 마시게 해요. 저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응급의학과도 술 되게 많이 마시는 과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부대 끼고 힘들잖아요. 저는 나름 해장한다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순대국밥집을 가요. 거기 가면은 가득하게 주시는데 야, 그거 먹으면 따뜻하고 좋죠. 내과는 응급의학과랑 비슷한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제 의지로 술 마시는 건 똑같습니다. 거의 1년에 합쳐서 맥주 한 캔 정도? 그러니까 안 마시는 거고, 타이에 의해서 마셨던 게 그 다음날 점심이 되면 짬뽕이나 라면이나 뜨거운 국물 먹으면 해소. 컨디션 같은 숙취 해소제는 실제로 물에 비해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 나와 있었고, 여명 808은 물보다 의미 있게 아세트알데히드를 줄였다는 일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제품이 숙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대신 헛개수는 물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숙취의 핵심은 탈수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은 양을 비교하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헛개수는 명백하게 물보다 많이 마실 수 있어서. 같은 이유로 이온 음료도 똑같죠. 이온 음료가 용도가 있고 약간 단맛이 있으니까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탈수를 보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생수 마시긴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민 해장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빅데이터가 쌓여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먹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이온 음료, 꿀물 이런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있는데 어쨌든 주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숙취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숙취라는 건 술, 엄밀하게 따지면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을 섭취하고 대사가 돼서 나갈 때까지 두 단계를 거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중간 대사물질이 있고, 마지막에 아세트산이라는 무독성의 식초죠. 소변으로 나가는 건데, 그 중간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 에탄올보다 더 독성이 강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야겠지만 어떤 논문에 의하면 에탄올보다 아세트알데히드가 30배 독하다, 이런 연구도 있을 정도로 아세트알데히드 자체가 1군 발암물질이고, 에탄올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간암이라든지 뭐 간경변이나 이런 독성들이 대부분 아세트알데히드를 통해서 해악을 일으키는 거고,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급성 중독 증상이 홍조, 구역구토, 두통입니다. 숙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전 국민의 대부분이 겪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결국 분해하는 게 해장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논문에서 전문의약품 중에서 이 숙취에 도움이 됐다는 논문이 있는 게 세 가지가 진통제, 항구토제, 수액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실에 숙취로 고통스러워서 오시는 분이 많을 텐데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특히 진통제 같은 게 조금 간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술 자체가 간에 또 해롭기 때문에 정말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신중하게 투여해야 되고, 나머지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제거가 아니라 대증요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인한 우리 몸의 피해를 막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지, 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기 환자가 왔을 때 감기 바이러스 제거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세트알데히드 제거제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해장 음식, 숙취 제거 음식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활발히 연구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논문이 굉장히 많고, 배즙, 꿀물, 헛개 추출물, 콩나물 국 내지는 콩나물 추출물, 상당 부분 검토를 해봤는데 배즙하고 여명 808 두 개가
아세트알데히드를 실제로 낮췄다는 연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숙취의 제거에 효과가 있다, 내지는 해장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로서 말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양분이 들어오고 수분이 들어오고 미네랄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을까 싶고, 요즘에 유망한 보충제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N-아세틸시스테인, 아미노구아니딘, 알파리포산, 밀크시슬,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들이 있고,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를 건조 분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원리상 말이 되고, 다만 경구로 섭취했을 때 이게 혈액으로 얼마나 들어갈까, 소위 말해서 생체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말을 먹고 실제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떨어졌다는 인상 연구도 있어서 이거는 되게 흥미롭다. 여기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원장님이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포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포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숙취가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해장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너무나 명확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해할 수 있으면 해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아직 못 찾았다 뿐이지. 그래서 못 찾는 이유가 뭐냐, 왜 숙취가 정복이 안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취 제거제를 개발할 동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숙취는 셀프 리미티드라고 해서 하루 이틀 되면 다 낫습니다, 누구나. 두 번째로 숙취 제거의 요구가 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문화 때문이죠. 첫 번째는 술을 강제로 먹이는 문화. 강제로 먹었다는 가정하에 숙취 제거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숙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문화. 다른 나라는 고통스러우면 다 연차를 내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동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두 번째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는 약이 실제로 주사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아세트알데히드로 인한 몸의 염증 내지는 뭐 구토로 인한 손상, 이런 거는 이제 결국 대증적인 치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숙취 제거가 그런 물질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두 번째를 들으니까 딱 이해가 가네요. 그런 약이 나왔어요. 주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낮춥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약 내가 하나씩 돌릴 테니까 더 먹어. 그 얘기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숙취 제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영업직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술을 강권한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말이 되긴 하죠. 숙취 제거를 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지만, 자유의지로 먹은 사람에게 숙취 제거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라도 있어서 그나마 그분이 술을 적게 먹는 조금의 동기라도 있을 텐데, 그것마저 제거하면, 물론 이제 술의 위해라는 거는 대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아세트알데히드를 통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술을 먹더라도 해독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에탄올 자체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정신과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유해적인 측면은 전혀 제거가 불가능한데, 그거를 자유의지로 먹는 분을 해독까지 시켜서 다시 더 먹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측면에서 숙취 제거가 정복되지 않는 겁니다. 술은 숙취 제거 치료제를 개발할 게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이 치료입니다. 본격적으로 해장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칼칼한 음식, 좀 매운 음식을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플라시보인지 진짜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연구 자체가 의미 있을 만한 대단한 연구들이 없기는 한데, 기전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숙취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매운맛이 통각, 통증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엔돌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데 시원한 느낌이 들고 매콤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죠. 두 번째는 매운 음식이 일시적이지만 위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이제 장기적으로는 위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해장 음식으로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근데 우리 문화상 국물을 좀 원하긴 하셔서, 국물 요리 중에 그나마 맵지 않고 나트륨이 적은 게 쌀국수지 않을까. 그리고 쌀국수에 이제 숙주도 얹어서 먹을 수 있고, 또 사이드로 조금 기름기가 있는 것들도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해장 음식으로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견지에서 보면 해장국이랑 북어국도 참 좋은 선택이기는 해요. 예전부터 먹었던 거잖아요. 북어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을 국물로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실제 우리나라만큼 먹는 다른 나라도 내장탕을 먹더라고요. 그 정도 취하면 약간 그런 게 생각나나 봐요. 국물이랑 기름지고 약간 얼큰한. 근데 이 정도로 취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개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게트 그냥 먹는 분도 있고, 에스프레소 2잔, 그다음
지금 말씀처럼 피자. 우리나라로 하면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순댓국, 북엇국 뭐 이런 거 좀 드시는데 20, 30대 분들은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스타벅스의 프라푸치노를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요즘은 쌀국수가 이제 널리 퍼지면서 북엇국이나 이런 거보다 쌀국수 드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크림 스파게티를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를 발견한 게 그래도 이 친구들은 이제 40, 50대 분들이 드시는 그 폭탄주를 막 3, 4잔씩 이렇게 드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은 변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숙취는 사실 달리기예요.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우리 몸은 휴식이기 때문에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시면 그게 진정한 휴식입니다. 근데 술 드신 분들 중에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고 이거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아이스크림. 술 한잔하고 나면 더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숙취 때문에 그럴 때도 느낌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좀 빨갛고 하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의 그 찬균이 녹여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거든요. 또 바나나 우유. 자, 이게 의학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바나나 우유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뭐 단순당 뭐 이런 위에는 지금 당장은 떠나고 일단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설탕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의 반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이제 바나나 우유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결국은 숙취 해소는 물과 수분과 휴식이니까. 거기에 한두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일 중에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 자체도 칼륨도 많이 들어있고 당분도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도움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의학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술자리 피하기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마실 수 있을까? 밑장을 어떻게 뺄 것인가?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가기 전에 저는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평상시엔 안 먹는데 그게 빨리 좀 흡수가 되니까 아니면 오렌지 주스 좀 도움될 것 같고 저는 이제 1차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하지 못하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최대한 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노래방을 가게 되면 절대 앉지 않아. 앞에 나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칠지언정 절대 앉지 않은 겁니다. 앉으면 술을 줘. 앉으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또 집에 간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노날콜이나 콜라나 시키시면 되고 두 번째는 빈속에 먹지 않는 겁니다. 정말 진짜 안 되면 위장 보호제라도 그것이 알코올 흡수를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빈속이 알코올 흡수가 빠르다는 연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세 번째는 많이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한 병이 넘어가면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술을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과음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안주로 먹으면 오히려 더 빨리 취하는 안주가 있다면서요?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나쁘게 만드는 측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숙취로 인해서 졸리는 경우 업무를 못할 정도로 숙취가 심한 경우에 잠을 깨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음주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뇨를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커피의 이뇨까지 더해지면 탈수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코올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소화작용은 입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전반적인 제대로 된 흡수는 이제 위부터 더 지나가야지 일어나는데요. 알코올은 사실 입 구강점막부터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가 될 수 있죠. 소화 없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오면 해독 회로를 막 돌려야 되고 아주 응급한 대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알코올부터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얘네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덜 흡수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이제 숙취 해소 막 검색하시면은 꼭 밥 먹고 가라. 안 되면 초코우유라도 먹어라.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그렇게 당 대사를 몸이 좀 돌리고 나면 알코올 흡수가 좀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숙취가 조금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을 수시로 계속 드시면 좀 덜 취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조금 보니까 술 먹을 때 가장 흡수율의 차이 나는 게 음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정말 알코올의 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아예 가기 전에 뭘 드시고 가는 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되게 많이 먹고 있다는 거. 보통 주변에 다 먹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좀 들었어요. 미국 같은 데서 한 번이라도 취해서 혀 꼬부러져서 이런 얘기하면 바로 다음날 와서 또 괜찮냐고. 취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취하지 않으면 술을 안 먹었다고 취급을 하니까 친해지려면 취해서 헬렐레 해야 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많이 잘못된 문화죠. 말이 잘 나오는 레벨까지만 마셔서 알딸딸하게 유지가 되면 이제 이상적인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필름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어디 길바닥에 눕는 정도로 완전 난리가 나야 친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는 분명히 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뀌고 있는데 또 다른 무서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혼자 드시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뭐 한두 잔 자기 회사 일 열심히 하시고 뭐 육아 다 마치고 혼자 이렇게 먹는 그게 사실 되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숙취 이야기, 아세탈데히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끔 다음날 계속 술 냄새 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아예 알코올이 미처 다 아세탈데히드로 안 바뀐 거예요. 1차 분해조차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알코올이 그냥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다음날도 술 냄새가 난다. 이거는 내 뇌도 한번 손상이 됐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술 줄여라, 끊어라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 환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안 얘기해줘도 된대요. 이게 나이 들면 저절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술을 많이 드신 분의 50대 남자분들은 대부분 설사를 하세요. 유산균이 싹 없어져서. 그래서 중년 이후에 대부분 과민성 장이 생기는 주요 1번 원인이 이제 술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숙취를 느끼기 전 정도로만 드셔라. 일단 그런 문화는 우리가 점점 바뀔 거고 바뀌어야 되고 피치 못한 사정은 어쨌든 드시는데 그 다음날 너무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응급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사실 응급실의 본연의 목적은 아닌데 전날 술 마시고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응급실에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수분을 직접적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이라는 거는 대사되면서 수분을 상당량 대사에 가져가기도 하고 두 번째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안 돼서 소변으로 많이 나갑니다, 물이. 그래서 우리가 소주 기준으로 치면은 한 7배 정도의 거의 2리터 되는 물을 하나를 마셔야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액을 달면서 동시에 당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세탈데히드 분해에 당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꽤 많은 당분을 같이 넣어주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외의 치료는 항구토제나 그다음에 진통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은 휴식입니다. 휴식. 이제 연말 돼가지고 매일매일 회식이 잡혀 있으신 분은 정말 자기 간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3일에서 5일은 쉬어주어야 간이 다시 알코올을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마시게 되면 간이 금방 망가져서요.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경화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벌써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코올성 위염으로 다음날 토하는 정도에서 넘어가서 계속 한두 달, 세 달 넘어가게 보면 간 수치 재보면은 뭐 100이 넘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지방간이 껴가지고 초음파 보면은 멍하게 생긴 간 초음파가 나오기도 하고 CT도 그렇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알코올성 간경화가 됩니다. 간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내과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식도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간경화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간경화가 되면 우리 정맥들이 부풀어 올라요. 왜냐하면 간문맥을 통해서 혈액이 걸러져야 되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있는 뭐 치질이라든지 다리의 정맥류라든지 아니면 제일 무서운 게 식도 정맥류가 생기는 건데 식도를 내시경을 해보면 울퉁불퉁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뭔가 자극이 돼가지고 딱딱한 음식 먹고서 찢어진다. 그러면은 바게스만큼의 피를 토하면서 내지는 검은 변이나 심하게는 빨간 변을 출혈을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추워 하면서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의식을 잃기 직전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중심정맥관 잡고 혈관으로 수액 엄청 주고 피 빨리 타와하면서 짜주는데도 의식을 잃으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고 심폐소생술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피가 계속 철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성 간 경화까지 갔을 때는 이제는 간을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급성 합병증 중에 알코올만 계속 마시게 되면 우리 식사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가 산증으로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탈수가 너무 심하게 되면 알코올성 케톤 산증이라는 게 되는데 당뇨성 케톤 산증은 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몸이 산증으로 변하는 건데 알코올성 케톤 산증은 영양물질이 안 들어오고 알코올만 들어오다 보면 몸의 혈액이 산증을 넘어서서 완전히 우리가 보정이 안 될 정도로 산증이 가게 되면 그때는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부정맥이 오면서 심장이 멈출 수가 있는데 이때 되면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는 순간 양쪽 라인을 제일 굵은 혈관으로
잡고 수액을 때려 붓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탈수를 보충하지 않으면 환자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 계속 마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진뱅이 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코르살코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손의 제4내실주의가 파괴되면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손해라는 게 균형 감각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소실이 되면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이 집에서 그냥 앉아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못 일어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계 파괴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술 못 마시면 손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회적 피해와 내 몸에 대한 건강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술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알코올에 의한 합병증들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병 이상을 마시면 이게 알코올 중독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직장인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여기 시청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쭉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사람보다 부강암, 식도암, 인도암, 후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피부암, 위암 발생률이 올라가고요. 과음을 하게 되면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자궁내막암, 담낭암, 난수암, 전립선암, 소장암, 췌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 걸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암을 제외하고 지방간, 간경변, 만성췌장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통풍,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심근병증, 부정맥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산부인과 측면에서 태아알코올 증후군 같은 기형이 증가하고 신경과적인 측면에서 중풍이나 알코올성 치매 같은 뇌혈관 질환이 생기고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측면에서 알코올 의존증, 금단 증상 이런 말씀드렸던 본인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게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분들이 바로 아시안 플러시라는 체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질이 한중일에만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모자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드렸던 술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위해가 증가하는 거 다 받고 더하기 추가로 대장암이 6배, 식도암이 6배에서 10배, 고혈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도가 아시안 플러시가 없는 체질보다 높고요. 거기에 담배 연기에 심장마비 확률이 7배에서 14배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아시안 플러시에게 술을 권하는 문화는 살인행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해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해장을 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음식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안 먹는 게 더 좋았었던 것들. 해장이 결국에는 포인트는 물을 잘 채워주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는 탈수를 악화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국물은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국물을 드시면 오히려 숙취 해소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커피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또 숙취 해소에 도움이 안 되죠. 제일 좋은 건 이온 음료 같은 건 그럼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온 음료도 사실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더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수분 자체는 물로 다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해장국을 먹든 뭘 먹든 먹으면서 물을 추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장국 자체에 있는 수분은 나트륨 때문에 나갈 필요가 있는 거니까. 좀 남자분들은 사우나도 땀 싹 빼고 나면 알코올이 막 이게 땀에 이렇게 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술 취한 다음에 이거는 좀 위험하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가 문제인데 말씀대로 한 잔만 마셨으면 당연히 사우나 해도 되고 당연히 등산을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탈수가 심하게 될 정도로 다량을 마시고 수분 보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사우나를 하면 그때는 부정맥이라든지 탈수에 의한 혈압저하로 의식소실까지도 돼서 물속에 그냥 빠져들어간 채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서 119에 심폐소생술하면서 실려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은 탈수예요. 이걸 방지를 하려면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수분 보충이 됐다 그러면 사우나를 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숙취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소주나 뭐 양주 같은 그 도수가 높은 술이랑 맥주 같은 도수가 낮은 술. 근데 당연히 이제 알코올 농도의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 알코올의 총량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뭐가 더 나을까요? 말씀해주신 질문에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결국은 알코올의 총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주만 마시는 게 낫냐, 맥주만 마시는 게 낫냐, 소맥을 먹는 게 낫냐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맥주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과 소주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동일합니다.
네, 결국 도수가 낮으면 알코올을 그만큼 많이 못 섭취하는 거고 소주는 알코올은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쓰기 때문에 또 많이 못 먹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 먹었을 때 결국 알코올의 총합이 들지 않으면 상관은 없는데 결국 폭탄주 섞어 마시는 게 몸에 더 안 좋은 내지는 숙취를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더 많은 알코올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주는 알코올 양이 적어서 많이 못 마실 수가 있고 소주는 써서 못 마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적당한 맛으로 많은 알코올 양을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알코올의 양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뭐 어제 소주 3잔 마셨어 이렇게 잴 수 있겠지만 소맥은 그 황금 비율로 타게 되면 알코올 양으로 치면 1.5잔에서 2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폭탄주 한 잔, 2잔 해서 5잔 마셨어 이러면 5잔의 양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콘제너라고 해서 술에 알코올을 제외한 추가 첨가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색깔이 들어있는 위스키보다는 색깔이 없는 보드카가 숙취가 덜 하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고 그래서 소주, 맥주를 합치게 되면 콘제너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숙취가 조금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결국은 숙취가 됐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질병들의 위해가 됐든 알코올의 총합이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게 제일 우선이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궁금해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분 좋을 만큼 뭐 예컨대 소주 반병 정도를 6일 내내 마시고 하루 정도 쉬는 그렇게 사는 거랑 인생 실전이다. 한 방에 3.5병 탁 마셔버리고 대신에 6일 내내 쉬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나쁠 거냐. 그러니까 알코올의 총량 비슷하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안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둘 중에 비교하면 일단 간이 똑같은 알코올을 대사를 하는 거지만 쉬냐 안 쉬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마시는 거는 위해가 더 클 거라고 판단을 하고 6일 쉬는 게 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둘 중에 꼭 비교를 해야 된다면 가장 대전제는 무조건 알코올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병을 마시냐 2병을 마시냐가 차이가 나는 거지 3병을 똑같이 마셨을 때는 대부분의 질병의 위해라든지 만성합병증들의 발병률에 대세의 차이는 없는 게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 꾸준히 조금씩 마시는 분들은 소화기 암이 위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 암이 1.4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가 있고 반대로 한 번에 폭음을 하는 타입은 꾸준히 조금씩 마시는 타입에 비해서 뇌 건강이 조금 더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이나 치매, 그다음에 인지기능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 폭력적 성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조금씩 마시는 사람보다 더 높다고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총량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덜 흡수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숙취에 당분을 챙겨 먹는 게 일단 흡수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먹는 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당분, 이제 수분, 뭐 휴식 여기 하나를 더 한다면 유산소 운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이런 문화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술과 관련된 질병 중에 응급한 거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50대에 점점점 설사를 많이 한다. 뭘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찬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술이 지나가면서 유익균들을 다 한번 몰살시키기 때문에 술을 계속 드시게 되면 중년 이후에 과민성 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술은 지금까지 뭐 간이나 뇌 이런 것들 이야기했지만 장에도 아주 치명적이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50대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임플란트는 보통 정상적인 식사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한다면 60대 70대쯤에 이제 치아가 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치주 질환이 생기는 분들은 대체로 술을 젊었을 때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과음이나 폭음을 하신 분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알코올이 입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강에도 상당히 많은 유익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균들을 일단 한번 착 몰살시키죠. 그리고 치주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 알코올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주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 중에 50대에 뭐 임플란트 6개 했어요, 7개 했어요 하는 특히 여자분들이 더 치명적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 유방암도 빠질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증명되어 있는 것 중에 유방암은 단연 1위 술입니다. 그래서 술이 유방암을 많이 일으키고요. 다른 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유방암이 점점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40대의 유방암이 가장 많습니다. 역학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술을 많이 먹는 문화로 바뀐 것이 빠지지가 않아요. 술은 어쨌든 제로,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포도주에는 맞아요. 항산화 성분이 있고 약간 먹는 거 좋다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이미 이제 아닌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 외국 연구들을 보면 포도잔 반잔을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게더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문화는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이랑 담소 나누면서 그렇게 드시는 문화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암에 있어서는 일단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이제는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증명은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연초에 음주 약속 잡히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음주 약속에 가서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많이 안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음식도 많이 먹고 안주 맛있잖아요. 안주 좀 많이 드시고 술은 정말 살짝 기분 좋은 만큼만 해도 충분히 대화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셔서 행복한 연말 연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지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